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이랑 함께 필살기 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필살기예요.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사람을 바꾸는 기술. 사실 이 이야기는 리더십이나 공부법 관련해서 좀 좋은 책은 이걸 다 인용합니다. 저희도 완벽한 공부법에 이걸 예전에 인용을 했었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자주 복습을 하면서 이걸 이제 보시면은 저거 나도 알지 이런 분들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아는 거랑 실천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잘해요. 저는 이걸 정말 잘해갖고 사람을 잘 바꿔요. 여러분, 사람을 바꿀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은 세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솔직히 느낌도 안 오실 거예요. 이거는 말로만 듣는 거랑 이 상황을 겪어보는 거랑은 진짜 좀 다른 인생을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야무지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인의 약속은 2024년 올해의 책이에요. 올해의 책 후보는 뭐가 있었냐면은 강인함의 힘 너무 좋죠. 마음의 기술 진짜 좋죠. 거인의 약속. 근데 시국이 이렇지 않았다면은 저는 강인함의 힘을 올해의 책으로 뽑았을 것 같아요. 근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거인의 약속이 올해의 책. 제가 이거는 거인의 약속 특강 10번 찍으면서 계속 말씀드릴 건데, 누군가가 우리한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 단어로 정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아주 철학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면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은 분들은 이걸 대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니면은 그냥 고민 없이 아무 단어나 한 단어 말하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오래 해봤고, 저는 바로 대답을 할 수 있고, 이 대답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이걸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을 해주셨어요. 리더입니다, 리더.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절대 가난한 나라도 아니고요. 인프라도 좋고요. 좋은 문화도 있고요. 좋은 인더스트리도 있고요. 기술력도 정말 뛰어나고요. 좋은 게 너무 많은 나라예요. 근데 하나가 유독 약해서 그거를 다 반감시켜요. 그게 뭐다? 리더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여기서 공감하셨어. 맞아. 대한민국은 좋은 리더가 없지. 맞아. 생각해보면 희한한 리더밖에 없어. 특히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는 좋은 리더가 정말 없는 것 같아. 맞습니다. 그럼 우리도 좋은 리더랑 일하고 싶고, 좋은 리더랑 함께하고 싶고, 좋은 리더를 갖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리더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럼 진짜 중요한 질문이, 그럼 좋은 리더가 과연 뭐냐는 거예요. 좋은 리더가. 굿 리더. 어떻게 우리는 정의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고, 이런 거를 우리가 온라인 독서 토론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네. 나는 방금 좋은 리더랑 일하고 싶고 좋은 리더를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좋은 리더가 뭐지? 착한 사람? 총대 매는 사람?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는 리더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리더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게 뭐예요? 정말로 나중에 100년, 200년을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를 돌아봤을 때 대한민국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지. 언제요? 모든 사람이 내가 좋은 리더가 돼봐야겠다. 이 마음을 갖기 시작하죠. 그러면 우리는 진짜 명품 리더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좋은 리더의 정의를 알려주는 책이 거인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리더십 책이라서 모든 분들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닐 거예요. 근데 진짜 멀리 봐서 우리가 진짜 선진국이 되고 싶고, 우리가 진짜 훌륭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면은 전 국민이 다 읽어야 돼요. 거인의 약속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좋아지는 방법은. 근데 제 생각보다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리더십 책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자기계발이나 어떤 심리학, 뭐 대중심리학 아니면 소설 이런 책보다 관심이 10분의 1 정도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관심을 갖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 이 책은 저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마존에서, 이거는 그냥 정량적 검증을 받은 거예요. 아마존에서 5점 만점에 4.7점. 그다음에 정말로 평가가 박한 굿리즈에서 5점 만점에 4.35. 참고로 퓨처셀프가 여러분 4.32예요. 2. 이거는 리더십 책임을 감안하면 정말 높은 점수를 받은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높은 점수. 가중치가 있어야 돼. 왜? 자기 개발이 사실 점수가 조금 더 후할 거예요. 근데 괜히 이런 점수를 받은 게 아니에요. 저 같은 이렇게 낮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
뭐 추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저기 천상계에 있는 분들, 애덤 그랜트 같은 분들 보세요. 리더십에 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책. 누가? 무려 유펜의 조직 심리학과 교수가. 조직 심리학의 대표적인 요소가 뭐겠어요?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애덤 그랜트는 함부로 책 추천했다가 뭐 자기가 얻을 게 없어 욕만 먹는 거예요. 욕만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신뢰를 기반으로 저기까지 올라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 하나 추천 잘하는 게 자기한테 신뢰의 점수를 가져가는 거지, 책 이상한 거 엄한 거 친구가 추천해달라고 해서 추천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면 욕먹거든요. 위치가 뭐 미국 사람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뭐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애덤 그랜트가 추천했어 한번 읽어봐야겠다. 평탄은 무조건 쳐야 돼요. 근데 목차를 보면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좋은 리더란 무엇입니까? 이게 그 구조예요. 구조. 너무 완벽합니다. 목차 자체가 하나의 컨텐츠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인의 약속은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기대가 잠재력에 미치는 영향. 오늘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피그말리온 효과는 좀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완벽한 공부법에도 썼어요. 같이 쭉 읽어볼게요. 오늘은 좀 읽을 양이 많습니다. 소외를 받다 보면은 이렇게 된다. 기대가 아니라 소외. 자신이 바라보고 싶은 것과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 같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되면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어떻게 되면은 소외를 받으면 내 편이 되어줄 수도 있는 사람을 지나치고 그저 뒤로 물러서게 된다. 움츠려드는 거죠. 거인이 되면은, 리더가 되면은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주어진다. 누군가 소외받으면 안 되는 거. 그게 진짜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더인데 소외받는 사람을 생각해야지, 내가 리더라서 어떤 진짜 무슨 자기 자아 도취에 빠져갖고 나만 바라보고 있어. 그건 여러분 리더가 아니라 미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예요. 누군가를 만만하게 보면은 여기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냥 단순히 친절하게, 그냥 말로만 친절한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만하게 보면은 그 사람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게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 소외받으면 문제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잠재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게 죽는다는 거예요. 시작도 못 해보. 그러니까 이게 되든 안 되든 시작을 시켜줘야 되는데 시작도 못하고 죽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조직 내에서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로 느껴지면 조직에 기여할 가능성이 떨어진다. 기대의 효과는 독일 태생인 미국 심리학자 로버트 로젠탈의 연구에 잘 설명되어 있다. 가장 유명한 것은 1960년대, 이 실험이 진짜 유명하죠. 로젠탈이 캘리포니아 초등학교 교장 레노와 제이콥슨과 협력해 시행한 연구다. 선생님의 기대가 학생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기대가 일종의 자기 충족적 예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 것이다. 실험은 학교의 18개 교실에서 진행되었다. 1학년 6살부터 6학년 11살까지 학년별로 3개의 학급이 있었고 각 학년의 학생들은 능력에 따라 상중하로 나뉘어 반에 배치되었다. 학년 초 학생들은 비언어적인 지능 테스트를 받았다. 지능 테스트를 받은 거예요. 나중에 참조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교사들은 시험 결과를 통해 새 학년의 놀라운 성장을 보여줄 학생을 식별할 수 있다고 믿었다. 아직 시험 점수가 나오진 않았으나 교사들은 학급마다 상위 20%, 공부 잘한 친구고 시험 점수 잘 받은 친구죠.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생각되는 우수한 학생들의 명단을 받았다. 근데 여기에 트릭이 있죠. 함정이 있죠. 근데 실제 시험 점수를 잘 받고 실제 지능이 높은 친구가 아니라 그냥 랜덤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명단에 적힌 이름들은 무작위로 선택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실험 결과와 지적 능력 향상 사이의 실제 연관성은 전혀 없었다. 8개월 후 시간이 흘렀죠. 학년이 끝날 무렵 학생들은 다시 같은 실험을 치렀다. 그 결과 학년마다 특히 1, 2학년에서는 선생님들이 기대한 학생들의 성적이 더욱 큰 폭으로 올랐다. 이는 초등학교 때 교사의 기대를 받는 학생이
성적에서 미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반대로 교사가 학생의 잠재력이 크지 않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 학생의 기대를, 심지어 이게 가짜 정보여도 심지어 가지고 있다면 그 학생의 기대를 하지 않게 되고 결국 학생의 성적과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거 진짜 충격적이고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1960년대의 실험이잖아요. 저는 또 다른 책을 많이 읽잖아요. 빅데이터 관련된 실험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인생에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다 연결되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도 책을 나중에 많이 읽고 정리를 잘하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빅데이터로 검증한 실험이 있어요. 어떤 데이터가 있냐? 미국의 한 주에서, 메릴랜드 주였나?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은 뭐죠? 합법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또 세금 안 낸 사람들 중에 또 돈 많이 번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몰래. 그분들의 모든 거를 추적할 수 있는 걸 다 추적해 본 거예요. 과연 이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있을까? 그냥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는 진짜 찐이에요, 찐. 그 사람들이 어떤 노력적 특징보다 진짜 중요한 게 있었는데, 이게 돈 많이 낸 사람들을 추적을 해보니까 이렇게 귀결되는 지점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게. 뭐였냐? 어떤 반 출신이었냐, 어떤 학교 출신이었냐는 아니에요. 어떤 반 출신이었냐가 생각보다 가장 큰 공통 분모였어요. 뭐요? 어떤 선생님의 영향을 받았냐예요. 제가 여러분 뭐라 그랬죠?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사람을 바꾸는 기술.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과장이 아닙니다. 오늘 근데 여러분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뼈 때리는 얘기 하나 해드리고 싶거든요. 초기에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비슷한 연구에서 로젠탈은 교사의 기대가 미치는 효과를 가리켜 무의식적인 실험자 편견이라고 불렀다. 시간이 흐르면서 로젠탈은 무의식이라는 용어 대신에 의도하지 않은 대인관계 기대 효과라는 즉 간단히 말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신화에서 자신이 만든 조각상과 사랑에 빠지는 조각가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피그말리온 연구는 기대가 잘못된 것이든 아니든 자기 충족적 예언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였다.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이는 기대가, 그 다음에 우리가 놀라움의 힘에서 배웠죠. 사람은 반추에 빠지면은 그게 자꾸 강화가 돼요. 근데 어떠한 반추야? 나는 선생님이 훌륭한 사람이라 그랬네. 선생님 나한테 기대를 안 하네. 그 반추에 빠지는 순간 거기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는 기대가 특정 학생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지, 반대로 기대치가 낮은 학생에 피해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두 그룹의 학생들이 왜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지 설명해주는 변수는 많지 않다. 두 그룹의 학생들은 능력이 비슷한 또래 학생 중에서 무작위로 랜덤으로 선택되었다. 교사들이 두 그룹의 학생들과 보낸 시간은 동일했다. 핵심적인 차이는 단순히 교사의 기대와 그 기대가 학생들에게 투영되는 방식이었다. 기대를 받는 그룹의 학생이 시험 점수 C를 받을 때와 별 기대를 받지 않는 학생이 시험 점수 C를 받을 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A 점수를 받은 시험지를 총만 받는 학생에게 돌려줄 때와 평범한 학생에게 돌려줄 때 교사는 자신도 모르게 어떤 미묘한 메시지를 보낼까? 우리는 이거 실험을 직접 본 건 아니니까, 그렇죠? 기대받는 학생이 남다른 성적을 보여주는 이유는 교사들이 얼굴로 설명되었다. 모든 상호작용에서 승리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얼굴.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당신의 리더십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보내야 할 메시지다. 여러분을 믿고 진실한 눈으로 바라보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저를 통해 투영해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저는 이걸 좀 느낀 게, 멘토링 프로젝트를 해보면서 제가 거기에서 이분들은 내가 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믿음을 드리면 잘할 것 같다라고 뽑아서 해본 분들이 있거든요. 한 70-80%가 엄청 잘 됐어요. 엄청. 저는 이거를 좀 직접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 약속은 열심히, 그래서 제가 댓글을 왜 자주 읽어드리냐면은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그 댓글 이렇게 당첨돼갖고 이렇게 뽑혀갖고 이렇게 읽은 거 경험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확 뭔가 에너지가 올라와요.
그게 또 길게 가는 분들이 1년 가고요. 못해도 일주일 한 달은 갑니다. 이 약속을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나 요구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에게 잘하고 있다고 거짓말하라는 것이 아니다. 명백하게 그러니까 무조건 잘 될 거야. 무조건 잘 될 거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지 않는 것. 이건 진짜 훌륭한 말이에요. 잘못된 해석으로 다른 사람의 자신감을 의심하지 않는 것에 관한 내용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관상은 과학이다. 이런 게 진짜 세상 진짜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라고. 왜냐면은 관상이 나빠. 그래서 이 사람한테 기대 효과가 없어. 그럼 그 사람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댓글을 써주셨더라고요. 책 소개 잘 받고 근데 저보고 조금 더 살아보라고. 조금 더 살아보래요. 그러면 관상이 과학인 걸 알게 될 거래요. 진짜 그거는 제가 그분을 위해서 댓글도 써드렸는데 그런 말은 여러분 진짜 최악 중에 최악이에요. 왜냐면은 일단 누군가랑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을 때 조금만 더 살아보라. 이런 말도 안 이거는 욕한 거랑 똑같은 수준의 말이에요. 너는 나보다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알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저는 거기에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90대 노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정답을 알고 있나요? 그럼 통계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너무 안타깝게 그럼 우리나라 노인들은 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높고 노인 빈곤율이 높을까요? 그렇게 다 아시는데 조금 더 살아서. 그러면 나이가 어리면은 뭔가를 모르나요? 그러면은 필즈 메달상 같은 거는 아마 그 나이 제한이 있을 거예요. 그럼 왜? 조금 더 알면은 수학도 더 잘하는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관상이 과학이다. 그럼 과학은 뭔가요? 과학.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철학적 질문이에요. 과학이 뭔지 모르면서 관상은 과학이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슬픈 그게 문해력이 낮은 거거든요. 관상은 과학이다라고 정말 그 말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과학이 뭔데요? 여기에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제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죠. 일단 가설을 세우고 그걸 실험을 하고 그게 반복이 돼서 검증이 돼야 돼요. 그 관상이라는 게 그렇게 됐나? 그러면 저는 그걸 바로 반박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닮은 꼴들이 있어요. 막 옛날에 추석 때 닮은 꼴 인생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관상이 똑같은 거니까 생긴 게 거의 그렇죠? 그럼 비슷한 인생을 살겠네요. 그럼 쌍둥이는 완전히 똑같은 얼굴이니까 완전히 똑같은 삶을 살겠네요. 그렇죠? 아니라니까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은.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관상이라고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상이 좋네.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러면은 진짜 이거 딱 이 마지막 문구가 진짜 대박인 거예요. 이 약속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르지 않게 하는 것, 잘못된 해석으로 다른 사람의 자신감을 의심하지 않는 것에 관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상 같은 거를 믿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는 소수자에 속하는 구성원들을 대할 때 더욱 지켜야 하는 약속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무시를 받으며 살았다. 낮은 기대치, 의심, 혹은 그것보다 더한 것을 다른 사람 눈에게 감지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기대 효과라는 게 진짜 존재하는데 이 소수자들은 그런 거 근처도 못 가봤고 그거의 대척점의 끝에서 산 거예요. 전통적인 리더십의 역할과 관련해서 소수자는 단순히 비백인, 여성, 비성애자를 뜻하는 것만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수자는 성격 유형, 인지 스타일, 비주류 생각, 국적과 이민자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 내향적인 사람은 비언어적인 확신을 필요로 한다. 장애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게 대한민국이 좀 약해. 이게 미국이 좀 강해. 왜냐하면 포옹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포옹 잘못하면 또 큰일 날 수도 있는 나라죠. 그렇죠?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미국에서 살아봤을 때 그게 있었어요. 제가 교환학생을 갔는데
제가 이렇게 집에 먼저 도착해서 룸메이트 3명을 기다리고 있는데 룸메이트 3명이 다 흑인이었고 농구 선수였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얘네 짐을 기숙사로 갖다 주려고 왔는데 가족들이 다 놀러 왔어요. 그런 게 좀 문화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딱 만났을 때 그 우리 이재인의 아버지 어머님을 만났을 때 Nice to meet you, I'm from South Korea 이렇게 대사를 읊었는데 거기 딱 어머니였는지 아버지였는지 모르겠는데 Come on son 그러면서 바로 나를 안아주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벌써 제가 타지에 있었는데 진짜 바로 따뜻함을 느꼈어요. 비언어적인 거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 캐나다 홈스테이 맘도 그랬고 확실히 이게 서구권이 강해요. 그래서 저는 행복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들이. 이들에게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많이 안아드려요. 멘토링 프로젝트가 끝나도 안아드리고 어디 갔을 때 제가 많이 안아드려요. 왜냐면 그것만으로도 힐링이 되거든요. 앞으로도 더 안아드릴 거예요. 이들에게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믿어준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믿음을 받아본 적이 없을 수도 있고 조직 내 자신과 비슷한 사람이 성공하는 본보기를 보지 못했을 수 있다. 이게 진짜 중요하네요. 본보기를 왜냐면은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은 기대 효과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기대 효과의 이득을 누리지 못했어. 그래서 성공을 못했어. 그래서 성공이 있으면은 퓨처 셀프. 그러니까 퓨처 셀프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퓨처 셀프는 무조건 읽어보셔야 돼요. 퓨처 셀프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야. 더 넓게 말하면 이들은 대중문화에서 평생 영향을 받아왔으며 대중문화는 최근에서야 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가진 가능성의 한계를 넓히기 시작했다. 내향적이거나 트랜스젠더이거나 피부가 검거나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본 적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인인 리더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성공으로 가는 자신만의 길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눈물 날 것 같네. 다시 보는데도 방금 눈물이 핑 돌았어요. 너무 좋은 말이에요. 성공으로 가는 여러분만의 길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내가 같이 걸어가겠다. 지금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저도 여러분 이 기대 효과의 수혜자예요. 예전에 삼성 그 부사장님이 너는 된다고. 눈물 날 것 같네. 우리 지도 교수님도 우리 영준이는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 분들이 해줘도 좋을 텐데 내가 천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너는 된다고. 너는 할 수 있다고. 진짜 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때부터 더 강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제 실력을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고 저희 사업을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대 효과에 이 권위 효과를 심으려는 게 제 목표예요. 제가 권위가 생기면은 그냥 아무 말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나서 대화해보고 여러분 데일리 리포트 쓴 거 보고 한 거 보면은 무조건 성공하겠는데요? 그럼 그분들은 성공하는 게 50% 올라갈 거예요. 저를 가져다 쓰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진짜 저 좋아서 보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호 약속이 돼 있으니까 뼈 한번 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은 과연 누군가에게 기대를 얼마나 해보셨나요? 기대를 거의 안 해보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많이. 그러니까 자녀가 어렸을 때 하다가 자녀가 크면 그게 줄어요. 어느 순간은 기대에서 푸념과 비난으로 바뀌어요. 회사에서 여러분이 과장님, 부장님 많을 거거든요. 과연 기대를 얼마나 해봤나요? 주변 사람들한테. 근데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배신당할 수도 있고 기대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거를 해야 되는 게 리더인 거예요. 소용이 없어도 한 번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도 2번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기대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리더는 강해야 되고 지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씩 기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저는 그럼 더 여러분들한테 기대를 할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리더가 될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책은 사실 정말 냉정하게 영업이익 관점에서 쉽지 않은 책이에요. 솔직히. 근데도 저는 거인의 약속을 올해의 책으로 뽑은 거예요. 2023년 올해의 책이 뭐였죠?
벤 버냉키의 21세기 통화 정책이요. 그 사람들도 거인이죠. 연결이 되네요. 계속 약간 리더십이 저는 메인 키워드네요. 왜냐면 그게 안 좋아지면 대한민국이 좋아질 수가 없으니까. 저는 너무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서점에서 읽으셔도 좋으니까 거인의 약속. 어떤 분이 마음의 기술을 서점에서 1강 읽었습니다. 댓글을 쓰셨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제가 댓글 직접 썼어요. 서점에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오늘 영상은 저는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를 딱히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찍었는데 마지막에 울 뻔했어요. 저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마지막 강인, 거인의 약속 마지막 강인 10강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